파푸아뉴기니, 그 거대한 밀림 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세피강은 남태평양에서 가장 긴 강이죠. 카로스 마을의 아침에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손엔 긴 뭔가가 들려 있는데요. 강으로 향하는 걸 보니 노를 하나씩 들고 나선 거군요. 아침 일찍 아이들은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Makin tuana sekolah na yun. Okay. Anu makin ku di tempat sekolah nanti. 카로스 마을의 아이들은 배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배를 타고도 약 2~3시간 거리. 더욱이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2~3시간 동안 노를 젓는 건 어른들에게조차 무척 힘겨운 일이죠. 하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매일 아침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가릅니다. 드디어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학교는 세피강가에서 유일하게 초, 중, 고등학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노젓기가 힘들어서일까요? 초등학생은 둘 중 1명 정도만 학교에 다닌답니다.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그저 바나나 잎을 깔고 앉아 수업을 듣는데요. 바나나 잎이 아침에 타고 온 배와 똑같네요. Our combined subjects test. Okay, this is our last assessment for this term, term 2.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여주는데요. 시험지가 인쇄된 게 아니네요. 2, 4, 5. 5 plus spelling word and 5 plus pixel. I have to use my own way to write it down on the paper to give the test to the students. 시험지를 인쇄할 복사기가 없는 학교. 선생님은 밤을 새워 아이들의 시험지를 손글씨로 준비해 오셨답니다. Yes.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의 배우려는 열정은 뜨겁기만 합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네팔. 트리슐리 강을 끼고 있는 마주아 마을은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적한 작은 마을이죠. 이곳의 아이들도 학교 갈 준비로 아침이 바쁩니다. 먼저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언니는 동생의 머리 단장도 책임지네요. 교복을 단정히 입고 구두끈도 단단히 매야겠죠? 이 친구는 집을 나서기 직전에야 세수를 하네요. 한창 멋부릴 나이. 머리 손질도 한 방에 끝냅니다. 헌데 손에 들고 가는 건 뭘까요? स्कुलमा त जाने सामान हो स्कुल जानु 밧줄에 두터운 천도 보이는데 뭐에 쓰는 건지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없고 큰 아이들만 들고 가는데요. 바퀴 같은 것도 달려있는 요것. 그 궁금증은 잠시 후에 밝혀볼까요?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은 트리슐리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리는 보이지 않고 강 위로 굵은 쇠줄만이 메어져 있는데요. 거침없이 줄에 매달린 상자에 올라타는 아이들. 매일 해온 듯 제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아마도 이걸 타고 강을 건너려나 본데요. 이 길을 말고 따라 다른 길도 있어? 까보라. 그럼 얼마? रोड बाटो 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 एक घन्टा 어? एक घन्टा 백 간다. 이리 가면? आधी घन्टा 어? आधी घन्टा 아이들이 다 타자 보호자인 아빠가 올라탑니다. 쇠줄에 매달린 상자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게 학교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아이들의 무게와 기울기가 있어 강의 중간까지는 저절로 내려가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아빠가 손으로 직접 쇠줄을 잡아당기며 건너야 한답니다. 강 건너편에 가까워질수록 쇠줄의 기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힘껏 잡아당겨야 하죠. 이번엔 큰언니가 건널 차례. 우리가 궁금했던 밧줄의 정체는 바로 쇠줄에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아빠가 어린 동생들을 강 건너편으로 실어다 주고 나면 큰 아이들은 제 힘으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거대한 트리슐리강 위를 오로지 도르래가 연결된 밧줄 하나에 의지해 건너갑니다. 헬멧이나 장갑도 없이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은 아슬아슬 위험천만입니다. 어른들은 그저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죠. बानी भइसक्यो पहिला सुरुमा त डर लाग्थ्यो त्यहाँ पनि लाग्दैन अनि त्यसले तार्दा अब जुन अहिले जाडो महिना झन् हात काटिन्छ नि त हात कस्तो दुख्छ अब अहिले हाम्रो तार्न त गाह्रो भयो यो दुईवटा बहिनीहरू पनि तार्न सक्छ तर जाडो भएर तार्न दुख्छ नि त थाहा त्यही भएर गाह्रो हुन्छ नि जाडो महिना झन् गाह्रो हुन्छ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힘을 주어 건너기 때문에 혼자 건너야 하는 큰 아이들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죠. 이렇게 강을 건너고 나면 아슬아슬한 등굣길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찔한 코스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언덕을 오르고 나면 강만큼이나 위험한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인도도 없는 고속도로 갓길을 아이들끼리 걸어가야 하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죠. 바로 출렁다리. 그동안의 코스가 너무나 아찔해서 출렁다리는 오히려 안전해 보이는데요. 아슬아슬한 코스의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은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35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데요. 오늘의 등굣길보다 더 먼 길을 돌아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헌데 냄비 바닥에 물에 갠 젤을 바르는 건 왜일까요? 물에 갠 젤을 발라놓았으니 이제 그름이 많이 묻어도 걱정 없겠네요. 밥을 앉혀놓고 이번엔 녹두를 맷돌에 가는데요. 요게 네팔의 녹두. 녹두를 갈아서 네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 달밭을 만들 참입니다. 달밭의 달은 녹두로 만든 붉은 국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바로 녹두로 만든 달입니다. 감자와 토마토 등 각종 채소로 만든 채소 볶음까지 곁들여 드디어 달밭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달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달은 녹두, 밭은 밥입니다. 그 달밭인데 뭐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달밭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과 밭을 손으로 비벼 엄지손가락으로 입에 밀어넣는 거죠. 평범하지만 늘 힘을 주는 엄마의 밥상. 그래서 아이들은 내일 아침 또다시 아슬아슬한 학교 가는 길을 걸어갈 힘을 냅니다.